변전소에 가면 이제 아직까지도 아날로그, 이제 옛날 지휘 계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날로그. 87 계정기 같은 경우에 탭이 있어가지고 1차측, 2차측 탭을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성전선로 보호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던 87이 주보고, 21이 거리 계정기. 이 거리 계정기 그림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좀 보이시나요? 거리 계정기? 거리 계정기죠. 이 87 주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후비보 21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주보는 345, 765 다 어떤 방식을 쓴다고요? 예? PCM. 방향 비교 저지를 쓰든 전류 억제를 쓰든 그렇게 쓰는데 후비보는 전부 다 거리 계정기를 사용한다고요. 그런 것도 브레이크 페일러는 이제 넘어가고요. 스테이트콤, TR도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건 GMS 계정이고요. 이건 경보 계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DCS 대연전자 거고요. 이건 옛날 타입이고요. 이제 스테이트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스카다, 아까 보셨던 그 스카다 소프트웨어 같은 겁니다. 원방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설비. 여기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오토메이션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각변이들도 있죠. 내철령 변압기. 철심이 내부에 있다고 그래서 내철령이고, 외철령은 철심이 외부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팬들 달아놨죠.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3kV짜리고요. 인버터가 뭔지, GPU 인버터를 이용한 SVG가 있었죠. SVG는 GTO에다가 인버터를 이용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런 설명 자료들. 10MV급 스테이트콤. 이건 미국 면접에서 가서 찍은 건데, 이런 거. 팩츠. 내용이 나오죠. 팩츠는 뭐냐? 여러분들한테, 요 안에 그 스테이트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변압기가 있고요. 스테이트콤 변압기가. 신가평, 이제 765 변전소 같은 우드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8도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한 상 달려있고, 여기 한 상 달려있고, 여기 한 상 달려있고. 가공지선이 2개죠? 우드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65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변전소 보호기기들이 이 안에 들어 있고요. 고장 파급 방지 장치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메일 보내드렸던 거 보시면 고장 파급 장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6개 보이죠? 육각형. 육각형 보이시죠, 여기? 이제 765라는 얘기죠. 예, 765 이제 쪽에 대한 부분인데, 단상인데요. 변압기가 단상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상입니다. 한 상인데 들어와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2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몸체 보시면 이렇게 탱크 같은, 거북선 같은 이런 몸체에 컨서베이터가 양쪽으로 다 달려 있습니다. 765 변압기는 뭐라고요? 2000MV인데, 똑같이. 765, 345, 23이죠. 중성점이 들어가 있고, 냉각 1차, 2차, 3차. 부싱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상 2 탱크 분할형. 하나가 2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한 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눠져 있죠? 단상이 들어와서 양쪽에 2 탱크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765는. 요게 이제 피레기입니다. 765 피레기. 전압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800kV, 전격 전압이 800kV죠? 8000A 50카 정도를 차단한다고 되어 있고요. 현장 제어동은 안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옛날 보호계정기 타입이고요. 옛날 타입들. HS, GS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셨는데, 이걸 보고 이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기본서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전소의 역할. 4가지가 있었죠? 압력보조라고 그랬죠? 압력보조. 압력조보. 그러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요? 전압의 변성과 조정. 그리고 전력의 집중과 배분. 그리고 전력조류의 제어. 송배전선로의 및 변전소의 보호.
이 부분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변전소 쪽에서는 뭘 보느냐. 1장은 다 읽어보셔야지만 됩니다. 변전소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변전소는 전압 조정, 전력 조류 제어,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에 설치된 설비를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전압 조정이니까 전압의 변성과 조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다? 변전소의 역할과 구비 조건을 간추려 본다. 변전소의 역할, 구비 조건 4가지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의 변성과 조정, 경제적으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력 수송 능력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의 감소를 도모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동전압 조정장치와 AVR, 발전기 쪽은 AVR에서 쓰겠죠. 아니면은 OLTC에 탭 제어를 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조상설비에서 전압을 무효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전압을 조정하고 있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면 여기 그때 여기 끝에 있습니다. 전력의 집중과 배분은 변전소의 1차 측 및 2차 측의 모선에 접속되는 송배전선로에 의해 이루어진다. 바로 모선이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란 얘기입니다. 전력조리 제어, 유효전력제 제어는 뭐로 한다고요? 발전소의 출력 조정의 주를 이룬다 이거죠. 또는 변전소에서 전력계통의 접속 변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절한 조류 배분을 한다. 하지만 무효전력의 제어는 발전소에서 무효전력 공급보다는 가능한 소비지점 가까이 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전기에서는 발생되는 부분을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다 발생시킬 수 있는데 무효전력은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효전력만 발생시켜가지고 송전선으로 송전을 하고 그 다음 수용과에 가까운 지점에서 필요한 무효전력을 공급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무효전력을 바로 한전에 있는 변전소에서 아까 보셨던 그 전력용 콘덴서 1호사 얼마였죠? 50Mb짜리가 5개 있었죠? 그걸 통해서 공급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용가에서 여러분들이 법제화 시켜가지고 역류 제어를 페널티를 매기지 않습니까? 수용가에서 역류를 제어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무효전력을 공급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는 부분은 변전소에서 설치된 전력용 콘덴서와 블로 리액터 등의 조상 설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왜? 그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송배전 선로 및 변전소 보호 장치가 변전소에 설치되고 있다.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보호 장치가 변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변전소의 설비를 보겠습니다. 변전소에는 여러 가지 설비가 있겠죠. 조금 전에 보셨던 변전소 설비 기억나시나요? 변압기도 있었고, 피레기도 있었고, 조상설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자장치도 있었고, 그 다음 차단기도 있었고, 그 다음 달로기도 있었고, CT도 있었고, PT도 있었고, 중성점 접지, NGR도 달려있었고, 그 다음에 스위치기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것들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전압의 변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아까 전압의 변성은 뭐로 한다고요? 변압기에서 한다고요. 발전소에서는 승합용, 변전소에서는 강압용 변압기가 쓰인다. 또 단상용, 또 삼상용이 있다. 하지만 삼상용을 많이 쓰인다, 경제적으로. 근데 고전압 대용량의 변압기의 경우에는 3, 4, 5, 7, 6에서 뭐가 봤죠? 다 단상용 아닙니까? 왜? 제작하기 힘드니까. 이런 것들은. 부하 시 탭 절한 변압기를 사용해서 전압 조정 및 무효전력을 제어한다. 아까 보셨죠? 전압 제어하고 무효전력도 제어할 수가 있다고요. 변압기에서는. 둘 다. 근데 주로 전압 조정을 변압기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 제어는 조상설비로 많이 한다. 그 외에 전압 이상 조정 장치도 채용되고 있다. 이게 뭐 TCPR 같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조상설비. 조상설비는 뭐를 한다고요?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조정 역할과 역률 개선에 의한 송전 성실의 경감, 전력 시스템의 안정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다. 조상 설비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력 부하는 유도성 부하가 많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전압 변동력이 크게 된다. 또한 장거리 송전 시 경발효되면 대지 커패시턴스 때문에 페넌티 현상이 발생된다.
무효전류는 전력 손실을 증대시킨과 동시에 송전 용량을 감소시켜 시스템의 안정도를 저하시킨다. 그래서 중부하 시에는, 아까 중부하 시, 경부하 시 뭐 나왔었죠? 중부하 시에는 진상무효 전력을, 경부하 시에는 지상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송전선의 전압을 조정하고 있다. 부하가 많이 걸리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니까 진상 부분을 걸린다는 얘기죠. 왜? 많이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예?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전압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상무효 전력을 투입을 해서 전압을 올려주는 거고, 부하가 작게 걸렸을 때는, 그때는 지상무효 전력을 공급을 해줘도 된다 이거죠. 조상설비에는 여러 가지 설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조상기, 비동기조상기. 이거는 회전기라고요. 그 다음 정지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전력용 캐패시턴트, 블로 디액터 등이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요게 회전기와 정지형 나왔죠. 회전기는 진상, 지상. 연속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가격이 비싸고 운전보수가 어렵다는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정지형 설비인 전력용 콘덴서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전력용 콘덴서보다도 더 응동성이 좋은 SVC라든가 이런 설비들이 이제 설치가 되고 있죠. 전력용 콘덴서는 고압력의 것은 삼상령, 직렬 렉터, 방전 코일로 구성되며, 이것도 아까 보셨죠? 차단기 들어오고, 방전 코일 들어오고, 지지해자 들어오고, 방전 코일 들어오고, 콘덴서 들어오고, 방전 코일 들어오고, 마지막에 직렬 렉터가 달려 있었죠. 콘덴서 6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방전 코일 용량 100kVAR이죠. 그게 6개 달려 있다고요. 콘덴서 용량 얼마였죠? 278짜리가 18대. 리액터 용량도 나와 있습니다. 조상설비의 비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쓰실 때 그림도 좋지만 이런 표로 비교를 해주시라고요. 가격, 전력손실, 보수, 유지보수. 전력용 콘덴서 가격이 싸겠죠. 근데 유지보수하기도 간단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력손실이 적다. 그만큼 효과도 또 출력이 좀 적습니다. 동기조상기. 고가고 복잡하고 출력에 의해서 전력손실도 많이 나온다. 회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제어하기가 복잡하다. 하지만 효과는, 응동성은 빠르죠. 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얘는 바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회전기의 타입은 응동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안정도 영향, 시송정, 유지 능력 이런 쪽이 다 크다는 얘기죠. 무효전력 흡수도 진상, 지상을 다 할 수가 있고 연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계단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쪽에서 가격은 비싸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부분을 바뀌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조상기 같은 건 회전기이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으니까 SBC 같은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정지용 기기에다가 사이리스 기기를 이용해서 제어 설비가 좀 더 반응 속도가 빠른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그림에 어떻게 돼 있죠? DC, 콘덴서 3개, DC, 시리즈 이젝터. 요거 이제 그리실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림을 보셨으니까. 왜냐면 실물을 보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실물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걸 보고 나서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더 이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단상용일 때, 단선도로 그릴 때하고 삼선도로 그릴 때하고 이것들 다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이거 설명하는 게 25점짜리를 몇 번 나왔습니다. 23kV의 전력용 콘덴서의 그 접속 예를 들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얘 부분이 어떻게 접속이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용량은 어떻게 돼 있고 각각의 역할들은 뭘 하는지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에 45에 한 50MV에 한 4뱅크 정도 사용을 하는데 그 각각의 뱅크마다 5메가바 정도가 설치가 돼 있다. 근데 278kg짜리가 18대가 이와 같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러면은 용량이 5메가다. 예? 이 콘덴서의 역할은 뭐죠?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전압을 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경부하시 하는 거죠. 중부하시 때는 용량들이 이제 틀려지겠죠. 그래서 1호 사측에 사용하는 건 중부하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걔는 50MV짜리로. 근데 23kV에 사용하는 건 경부하시에 사용하는 5메가짜리 용량이 되겠죠.
이게 모선입니다. 모선의 접시적 방식은 어떻게 된다? 모선은 뭐냐? 아까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경동연성, 경알루미늄 연성, 알루미늄 파이프 등이 사용되고 있다. 아까 보셨던 알루미늄 파이프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 끝에가 이제 물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공진이 일어나지 말라고 이제 막대기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왜냐면 가운데가 비면은 아무래도 가벼우니까 소리도 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어놓습니다. 모선 방식에서는 단일 모선, 단모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모선, 두 개가 있는 모선이라고 해요. 그 두 개가 있는 모선은 이중모선, 그리고 1과 2분의 10의 차단 모선, 환상 모선, 그리고 2부 스타일 모선, 4부 스타일 모선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림을 그려주시고, 복모선은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모선 간 차단기를 개방함으로써 단락전류를 억제할 수 있다. 1과 2분의 11 차단 방식. 이건 뭐냐? 모선은 두 개인데 차단기가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의 3 차단기입니다. 모선은 두 개인데 차단기가 세 개가 있으니까 2분의 3이니까 그걸 다시 쓰다 보니까 1과 2분의 12 모선이라는 얘기죠. 12가 세 개 있는 이중 모선이다 이겁니다. 계통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유리한데 어떻게 될까요? 차단기가 세 개 있으니까 비싸죠? 차단기가 세 개 있는 게 또 뭐 있냐? 민수 쪽에서, 콘돌파 기동 방식 같은 건 차단기가 세 개 있습니다. 보통은 Y델타 하는 것도 차단기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콘돌파만 차단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란시의 단락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절체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크를 줄여줄 수가 있고요. 이중 모선. 모선이 두 개 있죠. 차단기도 두 개 있죠. 1과 2분의 12 모선. 모선이 두 개인데 차단기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죠. 환상 모선은 환상으로 되어 있어서 모선 내의 직렬기기의 전류가 커지거나 보소 방식이 복잡해진다는 결정이 있다. 보호 방식이 복잡해진다는 게 이와 같이 보시면은 복잡하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들어올 때 이쪽 끊어주고 할 때 어떻게 됐죠? DS나 DGS 썼죠? 1회선일 때. 얘는 2회선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 선로에서 들어오니까. DGS를 써야죠. 선택, 거리 계정기를 써가지고 또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보호가 복잡해진다. 일반적으로 거리 계정기는 2km 이하에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그만큼, 계산하기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종률, 소원리에 따라서 52, 유입 차단기. 소실에서 아크에 의한 절연료 분해가스의 흡부력을 이용해서 차단한다. 이건 뭐냐면요. 오일이 소홀을 해줍니다. 아크가 일어나죠. 그러면은 소홀을 해주면서 어떤 가스가 생기냐면 수소가스가 생깁니다. 수소가스가 생기면서 그거를 아크를 소홀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가스는 한 1800도 정도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타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고기 태우면 뭐가 생기죠? 시커멓게 탄소 덩어리가 생기죠. 그럼 연필심 여러분 쓰고 계신데 그것도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거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온도하고 압력을 강하게 해주면은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그겁니다. 흑연을 탄소의 성분인 흑연 안에 탄소 성분을 압력을 일정하게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그마 같은 지하에 있죠. 화산지대에서 나온 겁니다. 튀쳐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 안에는 온도도 높죠. 마그마 있는 데는 압력도 세죠. 그 안에 있던 탄소 덩어리들이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써가지고 다이아몬드는 강도가 크죠. 여러분들 이제 요즘 결혼하거나 그러면은 선물을 받는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아닌지 유리에다 이제 거부면 되지 않습니까? 기스가 나는지 안 나는지. 다이아몬드 기스가 안 납니다. 그래서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지고 쇠도 자르고 돌도 자르죠. 이제 그런데 이제 다이아몬드의 이제 특성을 보시면은 이제 빛이 굴절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굴절을 보고 다이아몬드의 그 부분을 보는데 빛이 굴절이 안 되는 다이아몬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값이 비싸죠, 이제. 그 안에는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흑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물방울 다이아몬드 옛날에 네? 커가지고 물방울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색깔이 들어간 다이아몬드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안에 그 흑연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뭐 Y책 같은 것도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애들한테 재밌는 얘기들로 해가지고 좀 과학에 대한 관점들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기 중에서 아크를 길게 해서 소를 냉각 차단한다. 근데 사실 이 ACB에도 보시면요. 접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크 접점이 있고 주 접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 찾기 힘드니까 일단 이렇게 접점이 있고 여기 접점이 있습니다. 여기 접점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 접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두 개 붙어 있겠죠? 떨어질 때 얘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게 먼저 떨어지죠. 밑에 건 늦게 떨어지고. 이 위에 게 아크 접점입니다. 이게. 밑에가 주 접점이고. 그래 아크 접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얘는 녹아내려도 된다 이거죠. 녹아내려도. 왜? 아크가 먼저 생기니까 아크가 쫓아오면서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동영상들을 몇 개 보여드릴 겁니다. 달러기 같은 거 어떻게 동작하는지. ABB는 뭐라고요?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아크를 이제 불어넣어서 더 길게 만들어지는 거죠. VCB 이것도 안에서 찍은 것들이 있거든요. 자, SF6 가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다 요약을 해드렸죠. 같은 압력에서는 공기의 2.5배에서 3.5배 절연 내력이 있다. 공기보다도 더 튼튼하다 이거죠. 절연 내력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압력을 대기 압력하고 똑같을 때, 왜 우리 지금 같은 압력이라는 게 대기 압력이거든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압력 높아지죠. 산으로 올라가면 압력 높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산병 같은 게 일어나는 게 한 1000m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고산병이 일어납니다. 해결 방법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 올라갔다가 이제 자기 힘드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해결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몸에 폐가 이렇게 압력이 견뎌져야 되는데 견디질 못하니까 압력이 높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뭐 속이 메스껍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이 좀 튼튼한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게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행을 하실 때도 좀 몸이 상태가 좋을 때 다니셔야지만 제대로 구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은 머리 어지럽죠? 왜? 압력이 틀립니다. 바깥하고. 그런 것들도. 그런 압력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같은 압력에서 2.5배에서 3배인데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소호 특성이 한 10배 정도 됩니다. 10배. 예? 그거는 공기 중보다 10배의 압력 특성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거리를 공기 중의 절연 간격보다 더 거리를 짧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콤팩트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소호 능력은 100배 이상하고 돼 있죠. 최소 100배니까 10배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기압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압력이 빠져나갑니다. 그래도 대기압하고 똑같으면 압력이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압력이 이쪽이 더 낮아지면 얘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SP6 가스는 방출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압력이 높기 때문에 얘가 압력이 낮기 때문에 방출이 되는데 어느 정도 방출이 되다 보면은 압력이 똑같아지면 그때부터는 방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구멍이 나서 터졌다. 타이어 바람이 나면은 제가 애들 중간고사 한다고 해서 고체, 액체, 기체 그거를 설명하는데 고체는 크기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액체는 어디다 담으면 크기는 변합니다. 근데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체는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체의 특성은 뭐냐? 어떤 공간을 채우는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타이어에 빵꾸가 났습니다. 그럼 안에 바람이 들어있죠? 그거 빠진다고 바람은 빠집니다. 쭈글쭈글해진다라고 보는데 그건 압력 때문에 쭈글쭈글해지는데 그 안에 공기는 남아있습니다. 왜? 대기 압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상은 그 안에 압력을 얼마 정도 넣죠? 한 35에서 40 PSI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정도의 압력을 넣어주면 얘가 탕탕하게 튄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공기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풍선 같은 것도 물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공기가 옆으로 늘어나면서 그걸 쿠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나 이런 데 이제 공기를 주입해서 이제 그런 쿠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에어백도 마찬가지죠. 에어백이 터지면서 안에 공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이 있었을 때 그런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잘못된 위치에서 에어백이 터지면 잘못하면 맞아가지고 그 에어백에 맞아서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 앞에다 태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높이가 안 맞으니까. 자, 공기 차단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작아진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 아까 이런 것들을 뭐 다시포트, 뭐 전자밸브, 뭐 피스톤 해가지고 내용들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단기, 가스, 오리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읽어드리는 그 장치를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그 관을 오리피스의 관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원리입니다. 변기 같은 것도 보시면 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변기 만든 게 참 오래전에 만들었거든요. 그게 압력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게 무슨 법칙이었다? 제가 옛날에 그것도 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나온 원리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시고요. SPC 스카단기는 차단 성능이 좋다. 접촉자의 소음모가 적고 설치 면적도 적어서 개폐 시 소음도 작다는 장점이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기타 설비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도록 할 텐데요. 이제 5번이고, 달러기 부분. 달러기는 선로로부터 기기를 분리, 구분 및 변경할 때 사용하는 개폐 장치다. 단순히 충전된 선로를 개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건 뭐야? 충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부하가 없는 경우, 무부하 선로를 한다는 얘기죠. 달러기는 무부하 상태의 전류, 지금 전압 개폐 기능만 있다는 얘기죠. 부하가 없는 상태,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에서 전압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로를 확실히 죽이고자 할 때 부하 전류의 개폐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크가 쫓아옵니다. 저번에 이제 이상전압에서 차단기 개폐할 때 T0, T1, T2, T3, 4별로 해가지고 이상전압이 뜨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상전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금 이따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달러기는 부하 측의 기기 또는 케이블 등을 점검할 때는 선로를 개방하고 시스템을 절안하게 사용한다. 반드시 정전되고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전이 됐을 때 이제 차단기하고 달러기를 투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10점짜리로도 나왔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하 개폐기는 송배전선 등의 개폐 빈도가 별로 많지 않은 장소에 사용되며 접촉기는 전동기의 제어용으로 빈도가 잦은 장소에 사용된다. 마그네트 콘택터를 이제 접촉기라고 얘기하죠. MC. 그 콘택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반 개폐기는 기계적인 부분입니다. 기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달력이 이렇게 붙습니다. 기계적입니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접촉기는 기계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얘는 전기적인 부분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되죠? 전자기 현상에서 얘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죠. 자석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석화가 되니까 얘가 끌어당기니까 그 접점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마그네틱 콘택트 전동기 볼 때 보면 뚝 들어가죠. 원되면. 전기가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석 성분이 없으니까 툭 하고 풀립니다. 근데 이제 걔들이 이제 붙으려면은 그 철심, 안에 그 철심이 좋아야 되는데 그 철심이 나쁜 걸 쓰게 되면요. 이게 개폐하면서 개폐 특성이 안 좋습니다. 그게 한 1500V에서 한 3000V까지 나옵니다. 그럼 소자들 터져 나가는 겁니다. 개폐할 때 마그네트는. 그래서 전동기는 정전이 돼도 다시 투입을 할 수 없는 게 전동기 돌아갑니다. 근데 마그네트 콘택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붙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붙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전압을 살리고 붙여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정전이 되더라도 뭐 지연삭박형 릴레이를 통해 가지고 얘가 접점을 몇 초 동안 물고 있도록 순간 정전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은 다시 그걸 붙들고 있게끔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개경 변성기 이거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T, CT, MF 등이 있다. 이런 정도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들은 더 복잡합니다. 자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따가 다른 자료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피레기. 피레기가 뭐였죠? 이상전압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습하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기 위한 장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내습. 내부로 습격한다 이거죠. 이상전압에 대해 변전설비 자체의 절연을 높게 설계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상전압의 파고값을 낮추어서 기기를 보호하도록 한 장치가 피레기다. 내습하는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킨 장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10점짜리, 25점짜리. 내서지, 개폐서지. 그 외부 이상전압, 내부 이상전압 다 설명드렸죠.
석류를 신속하게 차단하여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다. 예. 충격파 전압의 파고값을 일정 값 이하로 저감시켜 기기의 절연을 보호하며 10점짜리하고 25점짜리 여기서 딱 내용 나오죠? 10점짜리를 쓰면 한 줄로 간단하게 쓰고 다른 내용들 쓰시고 25점짜리를 쓸 때는 정의를 더 많이 써주셔야 되겠죠. 중성점 접지기기, 이게 뭐죠? 접지용 기기입니다. NGR이라든가 아까 어싱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접지용 저항기, 소리액터, 보상용 리액터, 중성점 접지입니다. 피레기를 둘 수도 있습니다. 접지장치, 이게 어싱 스위치죠. 실의 철구, 가공지선의 접지, 접지선의 매설, 다 이상전압의 상승 또는 접지 사고 시에 대지로 방전하기 위해서 접지장치를 단다. 배전반, 아까 스위치 기어, 스위치 판넬 이렇게 설명드렸던 건 판넬입니다. 그냥 배전반. 배전을 하기 위한 스위치 기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뭐 어떤 게 달려있죠? 다 달려있죠? 차단기도 들어가 있죠. PT, CT도 들어가 있죠. 모선도 들어가 있죠. 보호계정기도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이 다 달려있다. 이제 그림집입니다. 이 그림은 보시면 됩니다. 개경변압기, 주요변압기 이런 것들은 아까 사진이 더 잘 나와 있으니까요. 기타 설비에는 뭐가 있느냐 한번 보시면 뇌로부터 선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아까 보시면 가공지선 위에 있었으니까 그게 기타 설비가 된다는 얘기죠. 커패시터스를 선로와 대지 사이에 설치해서 이상전압을 억제하도록 설치하는 서지 흡수기가 있다. 이게 피가 접해가지고 절연협조에서 나왔죠? 예? 거기서 이제 그 이행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서지 흡수기가 또 들어갑니다. C가 들어가고. 손해 설비로는 뭐 약전 설비, 압축 공기 설비, 전원 설비, 소화 설비, 뭐 이런 그 UPS 같은 설비, 배터리 설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GIS가 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나와 있죠. GIS가 뒤에 그림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쉬었다가 예제 11-1부부터 해가지고 또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